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이고요. 조선시대 진행을 해볼 텐데요. 조선시대는 50문제 중에서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 반드시 출제가 되는 파트고 비중이 좀 큰 편입니다. 내용도 좀 방대하죠. 차근차근 시대별로 문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을 한 걸 찾아볼 텐데요. 조선의 건국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해서 정권을 장악하였다. 위화도 회군이라고 배우는 사건이죠. 이성계는 원래 고려의 장군인데 요거를 통해서 이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요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나가 먼저인지 다가 먼저인지 보겠습니다.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경복궁을 건설했다. 다를 보면 조준, 이 사람 신진사대부죠.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혁명파 사대부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을 해서 토지제도, 가장 심각한 고려 말기 문제였던 토지제도의 개혁을 단행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전법을 실시를 해서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선의 개국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 다음에는 다로 넘어갈 수가 있겠고 가, 다, 나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바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건 아니고 개경에서 3년 있다가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기적으로 가, 다, 나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가다나 2번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천도, 힌트 나오네요. 천도를 위해 축조한 궁궐과 전각의 이름을 신하에게 짓게 한 왕. 그 신하를 불러서 전각의 이름에 담긴 뜻을 묻는다. 이번에 경이 지어 올린 전각의 이름 중 근정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곳이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근정전, 이 궁궐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근정전은 경복궁의 법전입니다. 경복궁. 자, 천도를 했다라고 하고 경복궁의 전각의 이름을 정한 사람, 이 사람은 정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은 정도전이 이제 킹메이커 역할을 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 태조 이성계가 되겠죠. 태조 이성계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입니다. 1번 학문 연구기관인 집현전이 설치가 되었다. 이거는 세종이죠. 세종입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하였다. 답은 2번입니다. 태조 이성계, 왕자의 난이 발생을 해서 이 왕자의 난을 통해서 원래대로라면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 태종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이성계의 아들, 왕자의 난을 통해서 나중에 정권을 잡는 사람이 등극을 하는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2번이 우선은 요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나머지 거 볼게요. 백성의 유망을 막기 위해서 호패법이 실시되었다. 이거는 태종, 왕자의 난으로 등극한 태종이 했던 일이고요.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이라고 하는 책이 완성되었다. 이거는 9번째 임금인 성종이 하는 겁니다. 5번 궁궐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지금의 수표 정도 되는 굉장한 고액권이라고 아시면 되겠죠. 이거는 고종 때입니다. 고종 때 누구의 주도로?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만들죠. 경복궁을 재건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마련을 위해서 무리하게 당백전을 발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답은 태조 이성계 시기에 일어났던 일, 왕자의 난 2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은 가라는 인물이 태조 이성계에게 지어바친 법전입니다. 경제육전, 경국대전의 모체가 되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책에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가라는 인물은 도성의 축조 계획을 세우고 새 궁궐의 이름을 경복궁이라고 짓는 등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모든 청사진을 그린 사람이죠. 이성계를 왕으로 만든 킹메이커 역할을 했었던 이 사람은 정도전입니다. 법전의 모체가 되었다라는 이 책은 정도전이 지은 조선경국전이라는 책입니다. 자, 정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불시잡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하였다. 맞습니다. 정도전은 유교, 유학,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신진사대부였죠. 그래서 불교의 폐단, 고려 말기의 그 불교의 폐단,
지적을 하기 때문에 불시잡변을 짓습니다. 저 책의 제목이 부처님을 불시로 낮춰가지고 부르는 잡변, 잡소리라는 뜻이죠. 되게 직역을 하면 부처님의 잡소리란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불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제목이 되겠죠. 자, 1번이 답이고요. 개유정난을 통해서, 정치의 난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사람,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죠. 세조.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신숙주라는 집현전 학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신숙주고요. 4번 기축봉사를 올려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다. 이거는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시열이 숙종에게 바치는 문서였죠. 자, 5번 성학십도에서 군주의도를 도식으로 설명을 하였다. 이 지폐에 있는 분이죠. 퇴계 이황입니다. 퇴계 이황이 선조에게 올린 책이죠. 자, 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고요. 4번 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 왕이 누군지 찾아야겠죠. 왕권 강화를 위한 개혁을 진행한 왕입니다. 2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 여기 결정적인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왕자의 난으로 즉위한 사람은 태종이죠. 태종 이방원입니다. 태종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골라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동의보감을 편찬해서 보급하였다. 보급까지 완성한 왕은 광해군입니다. 동의보감은 편찬 자체는 선조 때 시작을 하는데 완성은 아들인 광해군 때 완성이 되어서 보급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1번은 아니죠. 2번 16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호패를 발급하였다. 호패. 오늘날의 주민등록증, 신분증 역할을 하는 건데 요게 태종 이방원의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금을 제대로 걷어들이려면 인구가 어디에 얼만큼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16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호패를 발급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오답 보겠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완성한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찬했었던 시기하고 시작 시기하고 완성 시기가 다릅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한 건 성종입니다. 편찬은 세조 시기부터 시작을 했지만 완성해서 정비를 마무리한 거는 성종 임금이 되겠고요. 4번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역법서인 칠정산을 간행하였다. 한양 기준이니까 중국 기준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걸 정비를 한 거예요. 이거는 세종 때입니다. 주로 이런 업적들이 세종 때 많이 있었죠. 5번 현직,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였다. 이거 이전에는 전현직 관리한테 줬다라는 얘기죠. 요거는 세조가 했던 일입니다. 자, 나머지 왕들의 업적 기억해 주시고 답은 2번으로 찾겠습니다. 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정책을 추진한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왕은 우리나라에 서적이, 책이 대단히 적어서 유생들이 널리 볼 수 없는 것을 염려해서 주자소를 설치를 했고, 구리로 글자 자형을 떠서 활자를 만드는 대로 인출하게 하였다. 왕이 시경, 서경, 좌전의 고주본을 자본으로 삼아서 이직 등에게 10만자를 주조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계미자이다. 의외로 이런 업적들을 좀 정리한 사람, 그리고 계미자를 주조한 사람, 이 사람도 태종 이방원입니다. 왕자의 난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체제를 정비하고 이끌어 가려는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만드는 거고요. 계미자라고 하는 활자의 이름을 기억을 묶어서 기억해주면 좋겠죠. 자, 태종 이방원의 업적으로 오른 것을 찾는 겁니다. 경국대전을 완성! 이건 성종입니다. 성종. 청과 국경을 정하는 국경 분쟁이 있었어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이거는 숙종입니다. 숙종이고, 문화부 낭사를 분리해서 사간원으로 언론을 독립을 시킵니다. 요게 또 태종 이방원의 업적입니다.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4번 신해통공을 실시해서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였다. 금난정권 폐지. 이거 정조죠. 정조입니다. 함길도의 토착 세력이 일으킨 이시의 난을 진압을 하였다. 요거 세조입니다. 이렇게 특징 찾아주고 답은 3번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국왕의 재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장영실 나옵니다. 장영실. 장영실이 지금 물바지통에 물이 고이면 이라고 하는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자경루 물시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 왕은 세종대왕이겠죠. 세종. 자, 세종의 재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거 골라볼게요. 세종. 한 일이 워낙에 많으시지만 1번 지편전에서 근무하는 관리 볼 수 있죠. 농사직서를 읽고 있는 지방관 볼 수 있습니다. 칠정산 내외편을 편찬하는 학자 이것도 맞는 얘기고 주자소에서 갑인자를 제작하는 장인 갑인자 금속 활자입니다. 금속 활자 이것도 맞는 얘기고 화통도감에서 화약 무기를 시험하는 군인 화통도감 이거는 고려 시기에 만들어진 관청이기 때문에 요거는 볼 수 없습니다. 5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밑줄은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림은 이 왕의 명을 받은 최윤덕 장군이 장군 부대가 올라산성에서 여진족을 정벌하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 조선은 압록강 유역을 개척하고 여연, 자성, 무창, 우예 등 4군을 설치하였습니다. 네, 4군 하면은 바로 따라오는 육진이라는 게 있죠. 4군 육진 개척. 최윤덕 플러스 김종서 장군이 있습니다. 4군 육진을 개척한 사람은 세종입니다. 오늘날의 한반도 지도가 완성이 되죠. 세종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 청을 치자 북벌이 추진되었다. 실제 하지는 못했지만 요거는 효종입니다. 효종.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룡영이 설치가 되었다. 그래서 서울과 수원, 화성 일대에 배치가 됐었죠. 수원, 화성 하면 정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강홍립 부대가 사르후 전투에 참전을 했지만 항복을 하죠. 누구의 지시로? 실리 외교를 했었던 광해군의 지시로. 광해군. 자, 4번. 에도 막부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가 파견이 되었다. 자, 통신사가 파견이 되는 거는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이제 교류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선조 이후에 꾸준히 파견을 하게 됐고요. 조선통신사, 요건 선조 이후 전쟁 이후니까요. 자, 5번.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개해약조가 체결되었다. 네, 제한된 범위에서 왜 일본과 무역을 재개를 하죠? 개해약조는 세종 때에 체결된 겁니다. 5번으로 답을 찾아주겠습니다. 8번입니다.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산문이 아버지 성승 및 박팽년, 성산문, 박팽년 등과 함께 상왕의 보기를 모의해서 중국 사신에게 잔치를 베푸는 날에 거사하기로 기약하였다. 이것이 발각되어 체포되자 이 왕이 친히 국문하면서 꾸짖기를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였는가 하니 성산문이 소리치며 말하기를 상왕을 보기시키려 했을 뿐이요. 하늘에 두 개의 해가 없듯이 백성에게도 두 임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요. 라고 하였다. 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세조겠죠.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잡는 사람.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죠.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왕은 단종을 말하는 겁니다. 단종 복위 운동을 꽤 했던 성산문. 나중에 이때 여기에 연루돼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사육신이라고 지칭을 하고 나는 여기에서 벼슬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벼슬을 하지 않고 떠돌아다녔던 사람 또 6명 있죠. 생육신이라고 또 있습니다. 금오신화를 지은 김시습이 또 대표되는 생육신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성산문, 박팽년, 사육신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왕은 세조입니다. 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겠습니다. 세조. 유자광의 고변을 계기로 남이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 처형하였다. 요거 예종 시기 일이고요. 예종, 좀 생소하지만 요 틈에 기억을 좀 해볼게요. 변급, 신료 등을 파견을 해서 나선 정벌을 단행을 하였다. 나선 정벌 단행하는 거는 효종 시기 일입니다. 효종. 이거 요청이 와가지고 나선 정벌에 같이 참여를 해준 겁니다. 우리나라의 조총 부대가. 3번, 함길도의 토착 세력이 일으킨 이시의 난을 진압하였다. 요게 세조 시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4번, 임목대비 유패, 영창대군 사사를 명분으로 폐위된 사람.
폐위된 임금 2명밖에 없죠. 연산군과 광해군이 있는데 여기랑 연결된 사람은 광해군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계문신제를 시행한 사람은 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조선 전기 임금이라고 지금 힌트가 나와 있죠. 조선 전기 편찬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역사, 문학, 지리, 음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편찬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사실 전기 임금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 세종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밑에 힌트가 있죠. 특히 이 임금은 동문선, 동국여지 승람, 악학괴범 등을 편찬하게 했습니다. 요거가 이 임금이 편찬한 거의 대표적인 책자들인데요. 조선의 9대 임금인 성종입니다. 성종. 성종에 대한 업적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문화부 낭사를 분리해서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 이거는 태종 이방원의 업적입니다. 태종.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첫 번째 왕이죠. 태조 이성계가 하는 일이고요. 3번,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을 만들었다. 이거는 세종이죠. 4번,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국가의 통치 규범을 마련하였다. 이게 성종의 업적입니다. 이걸 완성했기 때문에 이룰성자를 받기도 했어요. 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룰성자를 받은 사람이죠. 경국대전은 편찬을 시작한 거는 세조인데 완성을 성종이 했다라는 거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직전법을 제정해서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지급하였다. 이거는 세조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가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거 무슨 궁궐의 문입니다. 홍화문이라고 써 있네요.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입니다. 창경궁은 요 임금이, 이 왕이 정희왕후 등 3명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서 기존에 이 자리에 있었던 수강궁이라는 궁을 수리해서 만든 궁이다. 대비마마들을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왕은 경국대전을 완성하는 등등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이 사람은 성종입니다. 성종. 조선의 9번째 임금 성종이고요. 성종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이 탕평비는 영조 때 건립이 되죠. 영조. 자, 2번 상평통보가 주조되었다. 이거는 숙종식입니다. 숙종. 3번 악학괴범이 간행이 되었다. 악학괴범. 요런 거 만드는 편찬 사업 진행됐다라는 거 바로 앞선 문제에서 봤습니다. 요게 성종의 업적입니다. 4번 훈련도감이 설치가 되었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이랑 관련된 것입니다. 요거는 선조가 되겠고요. 초계문신제가 시행되었다. 이거 정조의 특징입니다. 인재 양성소죠. 초계문신제, 정조.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성종의 업적을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책에는 조선시대의 왕명으로 여기에서 중죄인을 추국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옥이라고도 불린 이 가라고 하는 기구는 강상죄, 반역죄 등을 처결을 했으며 그리고 판사, 도사 등의 관직이 있었다. 이거 국왕의 직속기구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구는 의금부입니다. 의금부. 강상죄는 삼광오륜에 해당하는 유교 윤리를 어긴 범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역죄, 역적을 다루는 어떤 부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 의금부예요. 자, 의금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국왕 직속의 특별사법기구였다. 맞습니다. 의금부 추국, 사극에도 많이 나오는데 주로 반역 죄인을 추국하는 장면에서 의금부로 압송하라 라는 말이 주로 나오죠. 1번이 답입니다. 사림의 건의로 중종 때 폐지되었다. 조광조가 건의하기도 했었죠. 도교 행사에 있었던 소격서 중종 때 폐지됩니다.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3사로 불렸던 기관은 홍문관입니다. 오품 이하의 관원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요거는 사헌부, 사간원입니다. 5번 서울 출신의 학자들이 검서관으로 기용되었다. 이거 지금 창덕궁 안쪽에서 볼 수 있는데 정조가 만든 규장각이 있었죠.
규장각 안쪽에 검서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검서관으로 기용이 됐었죠. 초반에 처음으로 임명됐었던 검서관 4명이 전부 서자 출신이라 또 유명했었죠.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면 아는 유득공, 박제가, 이덕무, 그리고 서희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답은 1번으로 의금부 설명 찾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정치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를 논하여 바르게 이끌고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외람되고 거짓된 것을 금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 정치 기구다. 지비 1명, 장령 2명, 지평 2명, 감찰 24명을 둔다. 정치를 논하기도 하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건 백관을 규찰, 감찰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외람되고 거짓된 거를 금한다. 뭐 풍속을 바로잡는다. 이런 것들 했던 관청. 이 정치 기구는 사헌부입니다. 사헌부. 지금 서울에 광화문 광장 만들어진 거에 복원된 광화문 광장에 사헌부 자리를 발굴을 해서 그 위를 노출 전시를 시켜놓고 있죠. 네, 사헌부 자리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헌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수도의 치안과, 수도라고 한다면 한양이겠죠? 한성. 치안과 행정을 주관하였다. 이 오늘날의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요거는 한성부죠. 한성부. 한성부. 고려의 3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뭐 회계 관련된 요거는 호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6조 중에 하나죠. 호조는. 3번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의 건의로 혁파. 없어졌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혁파한 거 있었죠. 도교 행사 관장했었던 소격서 있습니다. 소격서. 자, 4번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기구로 성장하였다. 원래는 이제 군권에 관련된 병사, 군인, 싸움, 전쟁 이런 거 관련된 임시기구였는데 길고 긴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조선의 상황을 가져왔었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최고기구로 비대해졌던 그런 정치기구가 있었죠. 비변사입니다. 비변사. 지금 서울에 창덕궁에 가시면은 창덕궁 앞쪽에 우리소리박물관이라고 박물관이 한옥으로 만들어진 데가 있는데 거기가 옛날 비변사 자리입니다. 그 앞쪽에 표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흥선대원군이 혁파할 때까지 최고기구로 있었던 이 관청, 정치기구입니다. 자, 5번 오품 이하의 관리의 임명 과정에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서경권은 뭐냐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사인을 해가지고 요거를 받아야지만 이 관리를 임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나 막 임명하는 거를 막아주는 기능을 했다라는 거죠. 이 대표적으로 사헌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능입니다. 5번. 이 사헌부가 사관원이랑 같이 묶여가지고 불리죠. 네, 13번 보겠습니다.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중종 때 그려진 미원계회도입니다.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미원은 관청의 별칭이고요. 계회,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계회라고 합니다. 그거 그린 그림이란 뜻이죠. 미원은 가기구의 별칭으로 간쟁과 논박을 담당했던 이 관청이었다. 소나무 아래에는 계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하단에는 참석자들의 관직, 성명, 본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미원이라고도 불렸던 간쟁과 논방을 담당했던 이 관청은 사관원입니다. 이 사관원은 사헌부, 홍문관이랑 같이 일종의 언론 기능을 하는 3사라고도 불리는 이 기구였죠. 자, 사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였다. 지금 뭐 왕명 출납, 대통령 비서실 같은 역할을 했다. 이런 건데 요거는 승정원입니다. 승정원. 우리 사극에 보면 도승지는 들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왕명의 출납을 적어가지고 얘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여기 승정원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자, 2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수도는 한양입니다. 한성, 이건 한성부죠. 3번 사관원은 사헌부, 홍문관과 함께 3사로 불렸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통 합니다. 언론 기능을 관장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요게 답이 되겠죠. 4번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거는 춘추관입니다. 춘추관. 5번 반역죄, 강상죄 등을 범한 중죄인을 다스린다. 이제 국왕 직속기구죠. 의금부입니다.
의금부의 답은 3번으로 찾을 수 있겠고요. 14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영조가 세손을 데리고, 세손이라면 훗날의 정조겠죠. 세손을 데리고 가에 거둥하여 해당 관원들에게 내린 사언시입니다. 집현전을 계승한 이 기구가 가가 되겠죠. 사진에서 보듯이 옥당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옥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관은 홍문관입니다. 현재 홍문관, 집현전 계승했다는 이 기구는 여러분 창덕궁에 가시면은 창덕궁 안쪽에 걸레각사라고 있어요. 거기에 실제로 옥당이라는 현판을 달고 홍문관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 홍문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수도라고 한다면 한양이죠. 한성입니다. 한성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건 한성부겠죠. 이건 한성부입니다. 2번 고려의 3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고려의 3사. 고려의 3사하고 조선의 3사는 기능이 다릅니다. 고려의 3사는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을 하고요. 조선의 3사는 방금 언급한 홍문관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 조선시대에는 요거 세 개를 합쳐가지고 3사라고 하는데 요 3사는 언론 기능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다른 기능을 씁니다. 그래서 2번 아닙니다. 3번 실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관장하였다. 실록은 역사책이죠. 이거를 관장했었던 기구는 춘추관입니다. 춘추관. 4번 왕에게 경서와 사서를 강론하는 경연을 주관하였다. 맞습니다. 이게 홍문관이 갖고 있었던 큰 기능 중에 하나죠. 임금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요. 이 서적을 간행하고 편찬하기도 하는 그런 업무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5번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로 반역죄, 강상죄 등을 처결하였다. 이거 사극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죄인을 이제 끌고 갈 때 당장 의금부에 하옥하라 뭐 이런 말이 가끔 나오기도 해요. 요 기구, 국왕의 직속 사법기구는 의금부입니다. 의금부. 주로 대역죄인 같은 죄인들이 여기로 끌려가는 장면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홍문관의 기능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15번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팔도에 부, 목, 군, 현에 파견되는 가입니다. 이 옷차림에서도 힌트가 있죠. 경국대전에 의하면 임기는 1800일이고 원칙적으로 상피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친인척이랑 같이 근무 못한다는 얘기예요. 수령입니다. 수령. 사또죠. 수령. 나는 지방 관하에서 이들을 도와서 실무를 담당하는 나입니다. 향리입니다. 향리. 고려 때와는 달리 요즘은 외역전도 지급받지 못하고 딱히 돈을 크게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수장을 호장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지방, 향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가와 나 각각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가는 수령이고요. 나는 향리죠. 찾아보겠습니다. 가, 단안이라는 명부에 등재가 되었다. 이거는 수령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향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 해당하는 거겠죠? 아니네요. 가,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하였다. 요거가 답입니다. 수령이 굉장히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죠? 이건 나중에 갑오개혁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런 권한을 수령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령이 사법권까지 갖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왕이 중앙 통치를 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요 가에 해당하는 거 2번을 정답으로 찾을 수 있겠고요. 수령의 설명. 자, 3번 보겠습니다. 향리에 대한 설명인데 감사 도백으로 불린다 라고 하는데 이거 아니죠. 감사나 도백으로 불린 거는 관찰사입니다. 관찰사는요, 팔도에 파견이 돼가지고 수령을 감찰하는 일을 하는 수령보다 상위에 있는 직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번 장례원이라는 걸 통해서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이거는 향리가 아니고요. 노비에 해당하는 설명이고, 자, 5번 가와 나 둘 다의 특징이라고 해서 잡과를 통해 선발되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잡과를 통해서 선발됐던 건 기술직이에요.
수령들은 문과나 무과 급제자가 되겠고요. 향리는 대대손손 이거를 중인으로 세습을 하기 때문에 따로 시험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에 해당하는 거니까 5번도 해당 사항이 없겠죠. 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16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헌부, 대사헌, 허응 등이 시무칠조를 올렸다. 네, 사헌부 관리 감차라고 하는 기구죠. 주, 부, 군, 현에 각각 수령이 있다. 그런데 향원 가운데 그 지역의 유지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3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이거를 설치를 하고 아무 때나 무리지어 모여서 수령을 헐뜯고 사람을 올리고 내치고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주 교활한 향리보다 더 심하다. 이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수령을 보좌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딪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컨대 이 모두 협거해서 오랜 폐단을 없애소서. 이거 뭐냐면 그 지역에 수령이 있고 향리가 있고 수령을 보좌하면서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이제 유향소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유향소. 그리고 이걸 감찰하기 위해서 유향소를 견제하기 위해서 경제소라는 것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비리가 너무 부정부패나 너무 폐단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태종 때에 이거 없앱시다. 이거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라고 해서 혁파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성종 시기로 갔을 때 누가 또 얘기하고 있죠. 백성을 괴롭히는 게 향리보다 더한 자가 없다. 향리의 폐단이 지금 더 심하다고 지적하는 거죠. 여기에 수령도 반드시 다 착한 사람이 간다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백성은 편안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경제소를 만들어 놓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눈이, 나라의 눈과 귀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전에 이 가라고 하는 유향소의 법이 매우 훌륭했다. 수령을 돕기도 하고 향리를 감찰하는데 이만한 기구가 없었다라는 거죠. 중간에 근데 폐지하지 않았냐. 태종 때 이거 폐단이 심하다 그래서 폐지했었죠, 유향소를. 그래서 다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유향소를 다시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좌수와 별감을 선발해서 운영되었다. 바로 특징이 나옵니다. 좌수하고 별감을 운영해서 유향소 운영됩니다. 오답들 볼게요. 대성전을 세워서 선현에 제사를 지냈다. 자, 학교의 기능도 있고 제사직인도 가지고 있는 대표적으로 성균관이 있고요. 나라에서 세워서 운영하는 향교가 있었습니다. 향교. 자, 3번 옥당이라고 불리면서 경연을 담당한 거는 홍문관이라고 있었죠. 홍문관. 그리고 농민들로 구성된 공동 노동 작업의 공동체. 모내기 같은 큰 노동이 필요한 거 같이 했었던 농촌의 두례가 있었습니다. 두례. 그리고 5번 매향 활동 등 각종 불교 행사를 주관하였다. 매향은 향나무를 묻는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향도라고 있었죠. 그래서 유향소에 관련된 설명 1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네, 다시 1번입니다. 주제가 바뀌었는데요. 우리가 조선시대 파트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어렵다기보다 헷갈려하는 건데 사화 그리고 붕당입니다. 아주 복잡한 계보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보통은 이 땡땡 사화의 전후 관계를 묻거나 순서를 맞추거나 아니면 어떤 사료를 이렇게 주고 이게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 혹은 이 사건 뒤에 일어난 내용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힌트가 되는 이름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종직. 김종직의 자는 개운이고 호는 전필제이며 김숙자의 아들로 선산 사람이다.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있고 후학 중에서 김굉필과 정여창 같은 이는 도학으로 명성이 있었고 김일손이란 이름 나오네요. 김일손. 자, 그런데 연산군 때 유자광, 이국돈 등이 주도한 이 가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김종직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지만 화가 그의 무덤에까지 미치어서 부관참시를 당하였다. 부관참시는 시신을 꺼내가지고 다시 극형에 처하는 거를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연산군은 어떤 것 때문에 열이 받아서 이미 죽은 사람의 시신을 꺼내서 부관참시를 한 겁니다. 여기 힌트가 이제 김일손, 김종직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김일손, 연산군 때 김일손이
사관으로 있었습니다. 그 역사 기록하는 사람이죠. 이 역사 기록하는 사관이 적는 1차 기록을 사초라고 하는데 이 사초에다가 자신의 스승님이었던 김종직이 지은 조의제문이라는 걸 실어요. 조의제문이라는 건데 이 조의제문은 내용상 그냥 봤을 때는 별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사실 이거를 해석을 했을 때 연산군의 할아버지죠. 세조의 어떤 찬탈 행위,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세조 수양대군을 조금 비난하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공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걸 또 하필이면 이거를 김일손이 이걸 또 사초에다가 실으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돌려가지고 비난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분노한 연산군이 이때 죽은 김종직의 시신까지 꺼내가지고 부관참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무오사화라고 합니다. 여기에 연루돼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땡땡사화라고 많이 볼 텐데 사화가 크게 4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선비들이 크게 화를 입은 사건을 사화라고 하죠. 연산군 때 2번 있었어요. 연산군 때 무오사화가 있고 갑자사화가 있고 그리고 연산군 다음에 중종이죠. 중종 때 기묘한 사화, 기묘사화 있었고 중종의 아들 명종입니다. 명종 때 을사사화가 있었어요. 을사사화. 그래서 우리가 크게 4번의 사화가 있었는데 제일 큰 2개의 사화가 연산군 때 있었고요. 이 첫 번째 무오사화는 너무 어려우니까 아마 이렇게 외워들 보셨을 거예요. 자기의 할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돌려서 사관이 비난하는 내용을 역사책에 실으려고 한다? 굉장히 무엄한 일이잖아요. 무어라, 무엄하도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외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오사화가 첫 번째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접하게 되죠. 연산군이 패비윤 씨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갑자기 사람들을 막 죽여요.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전부 끌어다가 팔촌까지 이제 처벌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화를 벌이게 됩니다. 그게 갑자사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외웠던 거죠. 중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광조가 이제 축출되는 과정에서 나뭇잎에 글자 모양으로 벌레가 이제 갉아먹어가지고 조씨가 왕이 된다. 뭐 주초위왕 이런 기묘한 사건이 일어나서 결국에 이것 때문에 조광조가 사약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기묘한 일이다라고 해서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 기묘하다는 뜻이랑은 전혀 다른 한자를 쓰고 있어요. 을사사화는 굳이 암기할 필요 없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사화여가지고 요거는 사건이랑 같이 연결해서 사료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료로 알 수 있는 건 연산군 시기에 있었던 무오사화가 되겠네요. 자, 무오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개유정난의 배경이 되었다. 아니죠. 개유정난은 한참 이전이잖아요. 한참 이전입니다. 연산군보다 전이고요. 개유정난이 바로 수양대군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세조가 되는 거니까 시기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서 일어난 게 맞죠. 이게 바로 김종직이 지었던 글입니다. 이것을 제자였던 사관 김일손이 사초에다가 이거를 실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크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을 해버리고 말았죠. 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오답 보겠습니다. 반정공신의 위훈삭제를 주장하였다. 우선 이건 시기상으로도 뒤에 시기에 나옵니다. 연산군 뒤에 나오는 중종 시기고요. 중종 시기에 이거는 조광조가 하는 일입니다. 조광조의 가짜 공훈을 삭제합시다. 미훈 삭제가 있었고 4번 윤, 임 일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거는 나중에 중종 다음에 명종 때 일인데요. 명종 때에는 이 명종을 지지하는 윤원형 일파가 있었고 인종을 지지하는 대윤 일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윤임이에요. 윤임. 이 두 윤이 붙은 거죠. 소윤과 대윤이 붙어서 나중에는 대윤이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온 게 있습니다. 이게 을사사화입니다. 그러니까 을사사화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외척들끼리의 다툼입니다. 외척다툼이어가지고 나머지 3개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5번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지금 여기 붕당이 나뉘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사건은 지금 이 무오사화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를 먼저 볼게요.
임금이 전지하기를 지금 김일손이 찬수한 사초의 부도한 말로써 선대의 일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또한 그의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실었도다. 대간 홍문관으로 하여금 형을 의논하여 아래도록 하라. 상당히 분노해서 뭔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직의 조의제문, 김일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연산군 때 있었던 무오사화죠. 무오사화입니다. 나를 보겠습니다. 대사헌 조광조가 나옵니다. 조광조가 아뢰기를 반정 때 공이 있었다면 기록돼야 하겠으나 이들은 또 그다지 공도 없습니다. 무릇 이들을 공신으로 중히 여기면 공과 이를 탐내게 되니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는 일이 다 이것에서 비롯됩니다. 자, 이것의 근원을 막아야 합니다. 가짜 공로 기록할 필요 없고 삭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위훈 삭제입니다. 이거 누가 한 거냐면 이거는 중종 때. 연산군 다음이에요. 중종 때 조광조가 주장했었던 위훈 삭제입니다. 자, 그러면 연산군에서 중종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요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외척관의 권력 다툼으로 윤임이 제거되었다. 윤임. 이 대윤이죠. 대윤. 외척관의 권력 다툼으로 일어났었던 사화는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 중종 다음에 있었던 일이죠. 중종 다음에 중종 아들이 이 명종이 있어요. 명종 때 있었던 일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에서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일을 고르는 거니까 우선은 중종 뒤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 중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의 뒤에 일어난 일이죠. 나. 이후 대윤이 제거되는 요 사건. 그래서 요거는 사이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인현왕후, 지금 숙종 때 나오는 사람입니다. 숙종. 더 뒤의 시기죠. 나의 이후입니다. 3번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 이괄의 난입니다. 이것은 또 인조입니다. 인조, 이것도 뒤의 얘기죠. 이조 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이거는 선조식입니다. 이것도 나의 뒤에 나오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5번이 나오는데 자, 우리 가 사료를 한번 다시 보면 김일손의 무오사화가 있어요. 연산군 때 사화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오사화고 두 번째가 갑자사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선지 보겠습니다. 5번 태비윤 씨, 연산군 어머니네요.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서 김굉필 등이 처형되었다. 이 사람 말고 처형된 사람이 많죠.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오사화 다음에 있었던 갑자사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사화의 순서를 묻는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능주 목사 민여로가 건립한 정암 선생의 정려 유허비입니다. 정암 선생은 소격서 폐지, 현량과 실시 등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으로 능주에 유배되었습니다. 자, 소격서 폐지. 소격서, 이거 도교 행사 주관하는 관청이에요.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현량과는 천거제입니다. 추천해가지고 똘똘한 사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정치를 해보려고 했었던 요 제도인 거죠. 이거 2개를 추진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은 중종 때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조광조. 이 조광조는 강직한 성품으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해 나가다가 훈구파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모함을 받아서 결국엔 사약으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나뭇잎에 글자가 한자로 막 이렇게 벌레가 먹어 있는 거죠. 그걸 읽어봤더니 주, 초, 위, 왕이라는 한자도라는 거죠. 근데 이 주초, 위왕은 글자를 합치면 파자를 한 거라서 글자를 합치면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되게 너무 대놓고 이런 말이 나오는 역적을 뜻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글자에다가 꿀을 발라 놓으면 거기를 벌레가 따라서 먹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누군가 조작을 한 거죠. 그런데도 여기에 연루가 되어가지고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쪽에 같이 추진됐었던 사람들이 거기 그 조광조 쪽에 들어가 있었던 사림들이 전부 다 사실은 다
유배를 당하거나 관직을 잃거나 하는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광조 한 명이 죽고 끝나지 않고 조광조의 일파가 거의 다 제거되다시피 한 이 사건, 이게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자, 기묘사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빌미가 된 거는 기묘사화가 아니고 연산군 때, 더 앞선 시기죠? 연산군 때 무오사화입니다. 무오사화.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된 거는 저기 숙종 시기로 넘어가야 돼요. 숙종 시기로 넘어가서 경신, 갑술 황국이라는 게 있죠. 요걸로 서인이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현왕후가 다시 복권되고 하는 과정에서 인현왕후 쪽 서인이 다시 권력을 잡고 하는 게 반복이 됐다라는 얘기죠. 자, 3번 유님 일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님 일파가 제거되는 거 외척들끼리 싸운 사화. 이거 을사사화입니다. 명종 때죠. 을사사화. 상왕의 보기를 목적으로 성산문 등이 일으켰다. 여기서 말하는 상왕은 단종이 되겠죠. 이거 단종 보기 운동입니다. 단종을 보기하는 운동이라면 세조의 찬탈 이후가 되겠죠. 세조식입니다. 자, 5번 위훈 삭제에 대한 훈구 세력의 반발이 원인이었다. 그렇죠. 가짜 공을 삭제해라 라고 하면서 이미 공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던 기존의 훈구를 공격했기 때문에 여기에 위기를 느끼고 훈구 세력이 조광조를 제거하려고 꾸민 일이었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위훈 삭제 등 개혁 정치를 추진하다가 홍구파의 반발로 유배되어 사사당한 그의 옛 자취가 기록된 비입니다. 네, 이분은 중종 시기의 조광조입니다. 조광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했다. 일단 이 사화는 앞선 연산군 시기의 무오사화고요. 이거 작성한 사람은 김종직이죠. 김종직, 조광조 아닙니다. 소학의 보급과 공납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맞습니다. 이거 조광조가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조광조는 성품이 아주 강직하고요. 선비의 도리에 맞는 정말 이상적으로 꿈꾸는 정치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을 같이 했죠.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기축봉사를 올려서 명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였다. 이거는 뒤에 송시열이 하는 일입니다. 송시열. 4번 예안향약을 실시를 해가지고 향촌 교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거는 이황이 하는 일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하는 일이고요. 자, 5번 사변록에서 유교 경전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조선시대 후반의 일이고요. 여기 박세당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석에 박세당이라는 학자가 있어서 그전까지는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을 주희가 해석한 거에 굉장히 우리가 의존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걸 성전처럼 떠받들고 있었는데 그거를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해석을 덧붙인 거예요.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많은 아주 철저하게 성리학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는 감히 주희에 대한 어떤 주자의 해석에 반발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에는 너무 사특한 학문을 한다 그래서 사문난적으로 몰리기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책에서 중국의 사상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어떤 사상을 바탕으로 학문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후반에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종종 이렇게 선지에 나오고는 해요. 박세당이라는 이름도 기억을 해줄게요. 우선은 2번으로 정답을 찾겠습니다. 조광조가 했던 거. 자, 5번입니다. 밑줄근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이르시기를 요즘 일로 말하건대 임꺽정이 많은 죄를 짓고도 오래도록 법을 피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치욕만 당하고 쉽게 잡지 못하니 이는 오로지 경애가 무비를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 을묘년의 외변과 같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으니 한심하구나. 을묘외변입니다. 을묘.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겪었던 시기는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외척이 득세해서 정치를 돌보지 않고 도적이 들끓게 되죠.
뭐 이른바 정의로운 도적으로도 알려진 사람인데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이제 임꺽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지럽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대외 관계도 제대로 케어를 못하는 거죠. 이 을묘년에 크게 외변이 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명종 때는 큰 기근이 있어서 사실 살기 좋은 시대는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왕 명종입니다. 명종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위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예송 논쟁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현종 때입니다. 현종 때죠. 자, 2번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이게 명종 때 겁니다. 대윤과 소윤이 서로 붙어서 대윤이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왔었죠. 3번 김종직 등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기존에 개국공신에 속했었던 신진사대부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림을, 지방에 있었던 사림을 끌고 올라온 사람은 성종입니다. 4번 사림이 이조 전랑의 임명권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이거 선조시기의 일입니다. 중요한 자리를 놓고 서로 투닥투닥 싸우면서 붕당이 된 거죠. 자, 5번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서 관련자들이 화를 입었다. 패비 윤씨 연산군 어머니잖아요. 연산군 때 있었던 어머니와 관련된 사화입니다. 이거 갑자 사화입니다. 그래서 명종 때 있었던 일로 을사사화가 정답이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찾습니다. 6번입니다. 가와 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찾아볼게요. 갑자년 봄에 임금은 어머니가 비명에 죽은 것을 분하게 여겨 그 당시 논의에 참여하고 명을 수행한 신하들을 모두 대역죄로 추죄하여 8촌까지 연좌시켰다. 대대적인 복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년에 일어났대요. 어머니가 비명에 죽은 것을 분하게 여겨서 누가? 왕이. 이 사람은 연산군이죠. 연산군 갑자년에 있었던 이 사건은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 나와볼게요. 정문영, 한치례 등의 의논하기를 지금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보니 차마 읽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마땅히 대역죄로 논단하고 부관 참시해서 그 죄를 분명히 밝혀가지고 분을 씻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옵니다. 난리가 났죠.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된 것도 연산군 때인데 연산군 때 갑자사화보다 먼저 일어났던 무오사화입니다. 이거 무오사화. 자, 그러면 지금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보다 나가 먼저네요. 그럼 당연히 나, 가라는 게 들어와야겠죠? 나, 가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나, 가. 가나로 시작하는 건 일단 아니겠죠? 지워줄 수 있겠죠? 자, 달을 보겠습니다. 정유년 이후부터 조정 신하들 사이에는 대윤이니 소윤이니 하는 말들이 있었다. 대윤, 소윤, 윤원영 나오고 있습니다. 외척 간의 다툼이 있었던 시기 명종입니다. 명종. 자, 라를 보겠습니다. 업문으로 쓴 밀지에 이르기를 조광조가 현령가를 설치하다고 청한 것도 처음에는 인재를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더니 경들은 먼저 글을 없앤 뒤에 보고하라고 하였다. 조광조의 현량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중종식입니다. 중종 때 발탁됐었던 인물이죠. 사사받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것도 순서상으로는 중종의 아들이 명종이기 때문에 라에서 다로 가는 게 자연스럽네요. 그럼 뭐가 가장 먼저인가요? 연산군 시기가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우선은 나가, 라다가 되겠네요. 나가라다. 우선 이게 화면상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한꺼번에 찾았지만 여러분들은 속어법으로 순서로 앞에 올 수 없는 거를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가, 라다라고 돼 있는 거를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3번으로 답을 찾겠습니다. 이게 사화의 순서, 어느 임금인지를 알면은 사실 무슨 사화인지 몰라도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 어느 정도 태정체제의 어떤 순서가 머릿속에 있으면 이런 거 풀 때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어떤 임금이 어떤 임금보다 먼저 오는지 정도를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순서 나열하기가 조금 더 편해집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사화하고 붕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기가 왕을 넘나들면서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좀 헷갈리면은 그 연대표를 임금 연대표를 위에 살짝 써놓고
해당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체크하면서 푸시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사, 하원 등의 아뢰기를 전국공시는 책봉된 지 오래되었지만 폐주, 임금이 쫓겨났다는 거죠. 쫓겨난 임금이 있다는 거죠. 총신도 많이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중에는 반정 때 뚜렷한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공신에 책봉된 사람 중에서 반정 때 공이 세우지 않은 사람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런 폐단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라가 바로 서지 않을 것이니 사쿤해야 마땅합니다. 사쿤은 공을 삭제한다는 거죠. 공훈을 삭제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나라를 열 때 도움을 줬었던 이 신하들을 개국공신이라고 하고, 반정에서 이 쿠데타죠. 반정에서 공을 세우면 반정공신 또는 전국공신이라고 합니다. 조선 역사에서 두 번의 반정이 있었죠. 중종반정이 있었고 인조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쿤이라는 게 나오는 거 보니까 공을 삭제한다라는 거, 건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요거는 중종 때 있었던 위훈삭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훈삭제, 가짜 공로를 삭제합시다. 위훈삭제, 중종 때 발탁되었던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림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조광조라는 강직한 인물이 뭐 위훈삭제도 건의하고 소격서 폐지도 건의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선은 중종식입니다. 가는 중종식인데 좀 헷갈리면은 이전 앞뒤로 임금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태정태세 외우다 보면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연산군이죠. 연 중, 인, 명, 선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로 이렇게 왕을 좀 언급을 해놓고 적어놓고 하나씩 체크를 하면은 앞인지 뒤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또 보겠습니다. 김효원과 심의겸의 두 당이 원수처럼 서로 공격하였다. 김효원이라는 인물이 있고 심의겸이라는 인물이 있네요. 이들이 서로 당이 다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당이 서로 원수처럼 공격했다. 당초 심의겸이 김효원을 비방하자 김효원도 심의겸을 비난하여 각기 붕당이 나뉘어 대립하였다. 이렇게 나뉘게 된 붕당을 뭐라고 하냐면 김효원 쪽을 동인이라고 하고요. 심의겸 쪽을 서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집이 있었던 위치를 한양의 동쪽이다, 한양의 서쪽이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이 나뉘었다고 해서 이거를 분당이라고 해요. 붕당으로 나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내용은 선조식입니다. 선조 때에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탄생하는 장면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김효원하고 신의겸 같은 사람은, 김효원은 좀 신진 세력이고 심의겸은 좀 기성 세력이에요. 그래서 세력이 조금 나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를 못하고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자리를 놓고서는 서로 경쟁하면서 공격을 하는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라는 시기는 중종 시기고요. 나라는 시기는 선조 시기니까 여기에 있었던 일, 중종 후반 때부터 여기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일단 왕으로 구별을 해보자면 인종하고 명종 시기로 구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 중에서 중종, 선조 요 사이가 아마 선지에 들어가 있는 거를 찾는 걸 겁니다. 찾아볼게요. 외척 간의 대립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 외척의 대립으로 유님이란 사람이 제거되었다. 이 유님은 흔히 대윤이라고 불립니다. 대윤. 이건 어느 시기냐면 명종 시기고요. 명종 시기에 외척 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외척 간의 다툼이 있어서 유님은 대윤이고요. 누구랑 다투냐면 윤원형이라고 하는, 이걸 소윤이라고 해요. 이들끼리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두 세력이 모두 외척이에요. 유님은 인종을 지지했었던 대윤이고요. 윤원형은 명종을 지지했었던 소윤입니다. 이 외척 간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대윤이 제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을사사화라고 하죠. 시기상으로는 지금 가하고 나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일이 맞습니다. 우선 요거는 사이에 들어가 있는 맞네요. 답으로 체크하기 전에 나머지 오답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서 김일손 등이 화를 입었다. 김일손은 사관입니다.
조이제문이라고 하는 거 김일손의 스승이었던 김종직이 짓는 글이었죠. 요게 발단이 돼가지고 사관이었던 김일손이 화를 입었던 사건은 연산군 시기에 있었던 무오사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해 이전이 되겠죠. 가해 이전, 이거는 확실히 아니네요. 3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가 건립이 되었다. 탕평비를 세운 사람은 영조입니다. 영조가 성균관 앞에다가 탕평비를 세우죠. 영조가 나오려면 이 뒷시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이후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하지 않고 희빈 장씨, 장희빈이죠.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책봉 문제로 훗날의 경종입니다. 이 사람. 환국이 발생했다. 전국이 뒤집히는 게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숙종 시기의 기사환국입니다. 이걸로 송시열이 실각을 하게 되는 거죠. 희빈장씨 소생의 원자책봉 문제, 장희빈은 숙종 때 인물이니까 이것도 시기상으로 이 뒤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도 나의 이후가 되겠네요. 시기가 안 맞죠. 패비 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서 김굉필 등이 처형되었다. 이거는 연산군 시기에 있었던 갑자사화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가의 이전이 되겠죠. 그러면 가나 사이 시기는 1번밖에 해당하지 않네요. 그래서 1번으로 정답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선전관 이용준 등이 정열입을 토벌하기 위해서 전주에 내려갔다. 무리들과 함께 지난 죽도에 숨어있던 정열입은 군관들이 체포하려 하자 자결하였다. 이 조선 역사에서 가장 미스테리하고 지금도 말이 많은 사건입니다. 정열입의 난입니다. 정열입의 난이고요. 이거 선조식입니다. 이 정열입의 난이랑 엮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기축옥사입니다.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시애가 길주를 근거지로 난을 일으켰다. 이시애의 난, 이거는 세조 시기를 대표하는 난입니다. 아니죠. 이전입니다. 이전. 요거는 그러면 선조 시기이기 때문에 한참 이전이겠다. 더 초반이니까. 그래서 1번 아니고요. 기축옥사로 이발 등 동인 세력이 제거되었다. 이거 맞습니다. 정열입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라는 이유로 이발이라는 분도 이제 추국을 받다가 사망을 하게 되죠. 3번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현적 등이 화를 입었다. 이거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이 벽서 사건이 뭐냐면은 문정왕후를 비방하는 내용이 벽서로 붙은 적이 있습니다. 우선 시기상으로 명종 시기이기 때문에 선조 이전 시기죠. 이전. 선조 바로 직전입니다. 아니에요. 4번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계유정난입니다. 세조가 되는 거죠? 더 이전이네요? 아닙니다. 이조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뻑 나뉘었다. 동서분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전입니다. 같은 선조기는 하지만 동서분당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인과관계가 없고요. 이 사건과 인과를 가지고 이거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정열입이 어쨌든 역적으로 몰려요. 그런데 마치 정말로 역모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처럼 군관이 가니까 자결을 하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게 역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열입이랑 연결됐었던 사람들이 전부 묶여가지고 거의 3년에 걸쳐서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 엮여가지고 죽은 사람만 1000명이 넘습니다. 정말 대대적인 어떻게 보면 토벌에 가까운 그런 옥사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축옥사입니다. 기축옥사. 연결되는 거. 그래서 2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이거 되게 미스테리한 사건이고요. 아직도 해석이 좀 제각각이에요. 정열입이란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 안 죽었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이 정열입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가지고 출세가도로 쭉쭉쭉쭉 달리다가 이 사람은 서인이에요. 원래 서인인데 율곡 이이 막 이런 사람들이 엄청 이뻐했던 사람인 거예요. 되게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당파를 바꿉니다. 자기를 예뻐했었던 거물 서인의 스승님들을 다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동인으로 색깔을 바꿔버려요. 굉장히 줏대없는 행동이죠. 성리학의 어떤 유교를 믿는, 유학을 믿는 군자의 행동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일 미워했었던 사람이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입니다. 굉장히 미워했다 그래요. 정열입 자체를.
그래서 이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지도 않고 역적으로 이제 몰아서 이제 추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정여립 사건은 사실은 확실하게 뭐다라고 결정 나지 않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답은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